특다는 이름이 안 어울리는 중국 8세기 당나라의 또 다른 랜드마크, 건복사, 소환탑 스머, 와일드 구스 패거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실크로드 창안텐산 회랑의 경로 네트워크를 참고한 영상입니다. 소환탑이 위치한 건복사는 대안탑이 있는 대자은사와 함께 당나라 장안의 3대 불경 번역 센터 중 하나였으며 인도에서 불교가 공적으로 전파된 역사와 당나라 장안에서 불교가 성행했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소환탑이라는 이름은 대안탑 다이앤탑과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안탑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기러기 탑이란 뜻의 소환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탑 모두 기러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불교에서 기러기가 깨달음과 자비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소환탑도 대안탑의 현장법사처럼 의정대사가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기러기 떼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대사는 탑을 세우고 소환탑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네요. 의정대사가 선배인 현장법사 예우하면서 존경심을 드러내기 위해 소환탑이라고 부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탑을 건축했을까요? 그저 제 뇌피셜입니다. 소환탑은 밀첨식 벽돌탑입니다. 밀첨식 탑은 중국에서 유행한 물탑 양식 중 하나로 여러 층의 지붕이 탑신에 촘촘히 붙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마치 지붕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밀첨미엔, 즉 촘촘한 첨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환탑은 산시성시 안시 옌타구에 위치하며 대안탑에서 남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인 707년에 건립되었으며 건복사탑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15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지진 피해와 복원을 거치면서 현재의 탑은 13층, 높이 43.38m이며 기단, 본체, 꼭대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탑의 기단은 흙으로 쌓고 벽돌로 외관을 마감한 높이 3.2m의 정사각형 토르변의 길이 23.38m입니다. 지하 사당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탑의 본체는 내부가 비어있고 단층벽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위층으로 이어지는 벽돌 계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1층의 높이는 6.83m이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낮아집니다. 소환탑은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 전파의 주요 사건인 의정의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 불교, 순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의정 63만 5713은 당나라의 저명한 승려이자 4대 불경 번역가 중 한 렘입니다. 근 670년 광둥을 떠나 서쪽으로 항해하여 인도 반도에서 불경을 가져왔고 695년에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의정은 장안의 건복사에서 불경 번역에 몰두했고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소환탑은 의정이 중국어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소환탑은 당나라 시대의 밀첨식 벽돌탑 중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사례입니다. 의정 635년 713년은 중국 당나라의 승려이자 여행가이며 중국의 4대 불경 번역가 중 한 명입니다. 본적은 판양판양, 현재의 허베이성 조현이며 어떤 이들은 치저우 지저, 현재의 산둥성 진안이라고 말합니다. 성은 장장, 자는 문명 원민입니다. 근 671년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로 항해하여 695년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그는 많은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713년 음력 1월 당나라 선천 2년 장안의 건복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에 져서 대당서역구 법고 승전다 당시 유초파가 어성传과 남해기균의 법전난 할지구의 내파传, 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인도의 불교 교류, 문화, 풍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인도학자 세이플은 법현, 현장, 그리고 의정이 없었다면 인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대안탑과 소환탑에 비교해볼까요? 건립 배경 대안탑은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 보관하기 위해 건립되었고 소환탑도 의정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 보관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규모와 양식 대안탑은 7층, 64m의 방향탑이고 소환탑은 15층, 43m의 밀첨식 탑입니다. 소환탑이 조금 작지만 43m도 굉장히 높죠. 대안탑의 7층은 불교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7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7은 완전함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또한 7층은 요계 6천과 세계 18천을 합친 24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환탑의 15층은 불교, 경전에서 15종의 선정 찬딩을 상징합니다. 선정은 불교 수행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환탑은 의정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15층은 불교 수행과 경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고로 당나라에서 전탑인 대안탑과 소환탑이 올려질 즈음 한반도에서는 미륵사와 황룡사에서 9층 목탑이 건축되었습니다. 존흙이 많았던 중국의 장안과 좋은 나무가 흙을 대신했던 한반도의 건축적 특성이 각각 반영된 모습을 전탑과 목탑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숭악사 목탑이나 불광사 목탑 등이 있었고 한반도에도 분황사지 모전석탑, 청도 불영사 3층 전탑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재와 양식의 불탑들도 있었습니다. 대세가 아니었을 뿐이죠. 소환탑 저옌타과 그 주변 유적의 지도와 유적 목록입니다. 소환탑은 당나라 시대에 건립된 불교탑으로 대안탑 다이앤타과 함께 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이며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 전파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빨간색 선은 소환탑 유적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소환탑을 비롯한 여러 건물과 유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환탑 유적은 크게 탑 소환탑, 전각불전,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환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분리된 느낌을 줍니다. 소환탑 유적은 여러 차례의 증축과 개축을 거쳤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소환탑 유적은 당나라 시대의 모습을 일부 복원한 것입니다. 소환탑이 있는 건복사 잼푸스의 정문입니다. 입구 양쪽에는 돌사자가 놓여 있는데 이는 중국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수호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문 위에는 잼푸스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청나라 때와 명나라 때에 각각 제작된 건복전 그림 탁본, 소환탑을 보수하기 전에 북쪽 경사면 사진과 소환탑 기초를 발굴하는 사진, 소환탑 보수 전 내부에 있던 벽돌 계단 사진과 소환탑 지하에 있는 심탑. 소환탑의 심탑은 기초 부분에 만들어진 작은 공간입니다. 불교 유물이와 사리를 봉안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환탑 북쪽 기단부와 석축, 그리고 남쪽 기단부와 성문, 오살상 성각화 생크화, 당나라 승려 의정 이징이가 썼던 헤로하의 롤을 그린 지도입니다. 의정은 7세기 후반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라는 여정에서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1981년에 촬영된 소환탑과 경장 사진, 그리고 1970년대에 촬영된 소환탑, 소환탑 동쪽과 북쪽의 인면도, 소환탑의 단면도, 소환탑 기단부에 있는 남문과 북문, 건복사 소환탑의 북문입니다. 소환탑 내부에서 본 아치, 건복사의 동산문화재들입니다. 건복사 잼푸스의 백이각 바이이그입니다. 원래는 의정 이징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물경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의정 스님이 입었던 흰옷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백이각은 처음에는 당나라 때 지어졌지만 현재 있는 건물은 명나라 때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번 보수되었습니다. 건복사 경장 잼푸스, 징상은 소환탑 달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경 보관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소환탑은 여러 차례의 지진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내부에 불경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복사의 미륵전과 대웅전, 방장, 고루, 1690년에 건복사에 세워진 십공덕비와 1472년에 건복사에 세워진 비석,